충격적인 소식. 태국 전역이 들썩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국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이죠. 오늘은 제가 태국 법인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기업의 위기와 극복,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저력에 관한 것입니다. 약 1년 전 저는 하버드 MBA 수석 졸업생으로 현대자동차 본사 부사장 자리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법인에서 심각한 파업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이고 우리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어요. 그 법인이 무너지면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태국은 이미 삼성도 철수한 곳이에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서울 변두리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하버드까지 간 사람으로서 제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태국 법인장을 맡겠다고 나섰어요. 강 부사장, 지금 본사 부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태국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회장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한국 기업의 세계적 위상을 세우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이유도 글로벌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강 부사장,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자랑스럽소. 태국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소. 이 말씀에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죠. 방콕에 도착한 첫날, 공항을 나서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아내 박소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 할 수 있어요. 소라는 전직 외교관으로 태국 주재 경험이 있었고 태국어도 유창했죠. 그녀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곳곳에 어수선함이 느껴졌어요. 누전된 전선이 뒤엉켜 있고 도로는 정체되어 있었죠. 소라가 말했습니다. 지훈, 방콕의 수돗물은 정수해서 마셔야 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서울의 아리수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법인 사무실에 도착하자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직원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간단한 태국어 인사말로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눈이 커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법인장 강지훈입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하버드까지 갔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태국보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변화했어요. 이곳 태국에서도 그런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법인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사콘이라는 노조 지도자가 이끄는 파업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고 요구사항은 비현실적이었어요. 임금 50% 인상, 노동시간 20% 단축, 그리고 경영 참여권까지. 이건 파업이 아니라 기업 인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사콘의 배경이었어요. 그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중국 기업과 비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 간 경쟁의 일부였던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태국인 중간 관리자가 들어왔어요. 타논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 책상 앞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인장님이라. 듣자 하니 하버드 출신 엘리트라던데. 타논의 목소리에는 짙은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제 명함을 집어들더니 손가락으로 튕겨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데 지쳤어요. 또 와서 명령하다 실패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의 눈빛은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왜 하필 당신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태국 법인이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한국인들의 오만함이 정말 극치를 달리는군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소라와 함께 태국 법인의 상황을 분석했어요. 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태국 내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외교관 출신인 소라의 통찰력은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조 지도자 위사콘과의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죠. 이건 단순한 노동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위사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가리켰어요. 강 법인장님, 한국 기업들은 모두 같아요. 태국에 와서 돈만 벌어가죠.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줬나요? 위사코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위사콘 씨, 우리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사콘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장은 완전히 멈출 겁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가는 위사콘의 뒷모습을 보며 이 갈등이 단순히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첫 주는 그렇게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흥분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지훈아, 위기는 곧 기회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태국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하버드에서 배운 전략적 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채로요. 그날 저녁 소라와 함께 방콕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탄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법인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사코는 중국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을 태국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탄원의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그가 왜 갑자기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 정보를 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탄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원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을 단지 시장으로만 봐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죠. 기술을 가르쳐주고 태국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저와 탄원 사이의 진정한 신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밤낮 없이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태국 노조 대표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기업 문화를 직접 보여주는 거였죠. 하버드에서 배운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탄원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정말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설득되지 않지만 경험으로는 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여주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본사에 이 계획을 전달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적을 집으로 초대한다고요? 심지어 제 멘토였던 부회장님까지 전화로 말씀하셨죠. 지훈 씨, 자네 정신이 있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기업 비밀을 훔쳐가면 어쩌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현대차의 성공 스토리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설득이 될 거라고요. 위사콘에게 이 제안을 전했을 때 그는 비웃었어요. 선전쇼를 보러 가자는 겁니까? 탄원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입니다. 특히 위사콘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는 매일같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위사콘과 노조 대표 5명 그리고 탄원이 한국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첫 번째 승리였죠. 하지만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서울 강남이 아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출발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위사콘의 측근 중 한 명이 갑자기 한국 방문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였죠. 소라가 곧바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 다른 사람이 중국 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들은 스파이를 보내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했어요. 처음 합의된 명단대로만 가능합니다. 변경은 불가능해요. 이 단호한 태도에 위사콘은 한 발 물러섰고 결국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위사콘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나요? 정부는 기업의 하수인 아닌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우받나요?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의 눈에서 의구심이 보였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의 선입견을 깨뜨릴 거라고요. 소라는 비행기에서 태국 대표단 한 명 한 명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태국어와 따뜻한 성격이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저는 소라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녀를 선택한 제 안목에 감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국 대표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세계적 수준의 공항시설에 먼저 놀랐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질서와 발전된 도시 경관에 2번 놀랐습니다. 위사콘은 침묵했고 탄호는 연신 사진을 찍었죠. 저는 일부러 호텔을 강남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잡았어요. 그들이 한국의 실제 모습을 경험하길 원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일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위사콘이 물었어요. 이 물은 마셔도 되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유네스코에서도 우수성을 인정한 국제적 수준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거쳐 공급됩니다. 아리수는 170여 가지 이상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NSF 국제인증을 비롯해 WHO의 권장 기준까지 충족할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위사콘은 반신반의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깨끗하네요. 방콕에서는 수돗물을 절대 마실 수 없어요. 항상 생수를 사 마셔야 하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최첨단 정수기술과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시민들도 함께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이제 서울 어디서나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 순간 위사콘의 눈빛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물 한 잔에도 대한민국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첫날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견학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는 최첨단 생산 라인, 직원 복지시설, 그리고 노사협력 현장을 보여줬어요. 특히 한국 노동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마련했죠. 위사코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진짜 임금이 얼마인가요?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 회사와 갈등이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국 직원들은 솔직하게 답변했고 위사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김 반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이었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집도 샀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로 해결했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요. 김 반장의 담담한 이야기가 위사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탄원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저는 김 반장에게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협력으로 해냈어요. 그게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울산 공장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위사콘이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정말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근면성실함,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지만 사람의 가치를 믿었어요. 둘째 날, 저는 그들을 서울 외곽의 일반 주택가로 안내했어요. 평범한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마트에서 물가를 확인하고 학교와 병원 시설도 살펴봤죠. 태국 대표단은 한국의 일반 가정이 누리는 생활 수준에 놀랐어요. 특히 공립학교 방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최신 교육 기자재,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에 태국 대표단은 감탄했어요. 위사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지 않니? 그 학생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 서울의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깨끗한 강물과 잘 정비된 공원을 보며 타논이 말했습니다. 방콕의 차오프라야 강은 오염이 심해요. 어떻게 한강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나요? 저는 한강의 복원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한강도 한때는 많이 오염되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죠. 서울 시민들은 한강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라가 덧붙였어요.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물이에요. 미국, 일본, 유럽의 수돗물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태국 대표단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위사콘이 중얼거렸어요. 방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특별히 선별된 곳이죠? 위사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자란 동네와 비슷한 평범한 서민 지역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무작위로 아파트를 골라 방문해 봅시다. 위사콘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정말로 무작위로 한 아파트를 선택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주부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흔쾌히 집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3층짜리 아파트, 각종 가전제품,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공부방이 인상적이었어요. 위사콘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게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태국 대표단은 깨끗한 시설과 정확한 운행 시간에 감탄했습니다. 타논이 물었어요.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환경도 보호하고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위사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셋째 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제 고향인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그들을 초대했어요. 제 부모님이 아직도 살고 계신 집이었죠. 좁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공장 노동자와 시장 상인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고 결국 하버드까지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위사콘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태국 손님들을 정말 환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직접 담그신 막걸리를 내오셨고 어머니는 손수김치와 각종 반찬을 준비하셨죠. 위사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가정 요리는 처음이에요. 태국에서는 아침도 노상에서 파는 쌀국수를 먹고들 출근하는데 한국의 가정식은 어머님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네요. 저는 제 어린 시절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낡은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빛에는 지붕 아래서 공부하는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소박한 명절 사진들.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공부만이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가정식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반찬들. 어머니는 서툰 영어로 위사콘과 타논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셨어요. 많이 드세요.
우리 지훈이 친구들이니 편하게 드세요. 그 순간 위사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 후 위사콘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강 법인장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군요. 한국인의 근면성 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사콘이 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위사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위사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원도 달라졌어요. 강 법인장님, 태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태국보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변화했듯이 태국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협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위사코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타노는 태국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순간이었어요. 넷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완성차 기업으로 이곳은 전 세계 자동차 기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미래형 전시관에는 이미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혁신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을 넘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우선 전기차 코너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오닉5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데다 불과 18분 만에 배터리를 80%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차량 지붕과 본체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로 자체 충전이 가능한 솔라루프 시스템까지 소개되자 태국 대표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위사콘이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상용화된 건가요? 아직 개발 중인 것 아닌가요? 연구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이니까요. 이 대답에 위사코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소차 코너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현대의 넥소 수소 전기차는 오염물질 대신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한 번 충전 시 무려 8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연구원이 직접 배출된 물을 컵에 받아 마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대표단은 탄성과 함께 한국 기술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감탄했죠.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저는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태국 직원들을 위한 한태 상생 발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국 인재들에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인재는 한국 본사와 연구소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익이 아닌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위사콘도 탄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위사콘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하려는 건가요? 태국 직원들이 기술을 배워서 떠나면 손해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태국의 발전은 현대차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해요. 마지막 날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죠. 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을 태국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이야기했어요. 위사코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 위사코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강 법인장님, 제가 태국 노동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의 현실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위사콘 씨가 진심으로 태국 노동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소라는 비행기에서 태국 대표단을 위한 간단한 한국어 교재를 준비해 나눠주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감동한 표정으로 교제를 받았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혼란이 있었어요. 위사콘과 대표단은 한국에 가서 세뇌당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위사콘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전체 노동자 집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친구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근면과 교육으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일부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신자. 한국 회사에 매수되었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지어 몇몇 강경파 노동자들은 위사콘을 향해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탄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한국 기업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본 것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를 착취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태국과 함께 성장하길 원하고 있어요. 탄원의 예상치 못한 지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지훈, 이게 바로 당신이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위사콘과 탄호는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위사콘이 말했습니다. 법인장님, 우리가 도울 테니 한테 상생 발전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합시다. 제가 직접 노동자들을 설득할게요. 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즉시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고 파업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특히 위사콘의 측근이었던 뿌라윗이라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는 위사콘을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새로운 파업을 선동했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뿌라윗이 이끄는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 물러가라, 태국 노동자를 존중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사에서는 즉각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강 법인장,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철수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위사콘과 탄호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위사콘은 직접 뿌라윗을 만나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지만 결국 위사콘의 진정성이 뿌라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뿌라윗은 파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테 상생 발전 프로그램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길 원했어요. 우리는 즉시 이 요구를 수용했고 뿌라윗을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태국 법인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파업은 중단되었고 한테 상생 발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첫 번째 과제는 50명의 태국 직원을 선발해 한국 연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놀랍게도 뿌라윗도 지원했고 그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선발된 직원들을 위한 환송회가 열렸어요. 위사콘이 대표로 나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연수생이 아닙니다. 태국과 한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국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열정도 배워오세요. 연수단이 한국으로 떠난 후 우리는 태국 공장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휴게실과 식당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했죠. 또한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불량률이 5%였던 것이 2% 이하로 떨어졌어요. 노사 간의 대화도 활발해졌죠. 위사콘이 이끄는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수를 다녀온 첫 번째 그룹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특히 뿌라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OS 활동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태국 공장에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직접 솔선수범하며 현장 개선을 이끌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국 법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사 갈등은 점차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높아졌어요. 위사코는 놀랍게도 노사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타노는 태국 최초로 한국 본사 임원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위사콘과 뿌라윗이 함께 태국 노동환경 개선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노사협력 모델을 다른 태국 기업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사콘은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태국 공장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태국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렸어요.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죠. 이 소식은 태국 전역에 희망의 메시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정부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했어요. 아누차가 산업부 장관으로 승진하면서 한태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현대자동차의 태국 법인은 외국 기업과 현지 사회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확장된 공장 준공식에는 태국 총리도 참석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법인장, 당신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 나라의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태국 법인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한태 상생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100명 이상의 태국 직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현지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난달 있었던 태국 현지 학교 방문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 아저씨. 그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 하버드를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인의 교육열과 도전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력 덕분이었죠. 어제 태국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사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한국인들의 정신을 배워 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라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지훈, 당신이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도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과 태국은 서로 다른 나라지만 인간의 가치와 꿈은 동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서울 아리수와 같은 깨끗한 물, 효율적인 대중교통, 우수한 교육 시스템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태국에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어제의 위기를 오늘의 기회로 그리고 내일의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훈아, 잊지 마라. 진정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태국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두려움이 없으며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신과 능력을 세계 어디서든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해외에서 겪은 경험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읽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볼게요.